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8년 7월 교육정 나형 2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이 나와 있습니다. 2의 1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 세제곱, 네제곱 해가지고 6제곱까지 나와 있는데 서로 다른 부분 집합을 AI다 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이게 어떤 얘기냐면 AI잖아. 그 64라고 이제 얘기하는 근거는 어차피 원소의 개수가 6개죠. 그럼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6제곱 개잖아. 그럼 64잖아. 그래서 그냥 64라고 나온 거야. 그냥 개수가 그렇게 만들어질 거야. 근데 딱 우리는 뭐냐?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이 되는 집합에서 거기에서 요놈을 만족시키는 모든 집합에 대하여 각 집합의 가장 작은 원소를 모두 더한 값을 구할 거야. 약간 좀 오히려 집합의 성질이 더 강한 이제 그런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각 집합에서 가장 작은 원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집합을 딱 적었는데 선생님 얘는요 2, 4, 16 이런 애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작은 원소는 누구니? 너. 이렇게. 어때? 저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요 만약에 4, 8, 16, 64 이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장 작은 원소는 뭡니까? 너. 이런 얘기야. 각 집합에서. 그러니까 부분 집합을 딱 구했는데 특별히 원소가 3개인 놈들 중에서 이걸 구했더니 구한 놈들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를 모두 더해라 라는 이런 얘기예요. 됐지? 그럼 이거를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이 조합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냥 이거를 얘는 집합의 성질이 좀 강하다 그랬죠. 그치?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 가장 작은 원소를 정해서 풀 거야. 무슨 말이냐면 집합을 나열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집합을 나열한 상태에서 원소를 찾는 문제가 어차피 아닌 거 알잖아. 나열할 수 없잖아. 그치?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은 가장 작은 원소 가장 작은 원소를 기준으로 잡은 다음에 그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알겠지? 즉 무슨 얘기냐면 자, 가장 작은 원소가 처음에 2다 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 2를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을 찾으면 돼요. 어떻게? 그럼 2의 6-1제곱개는 그럴 거 아니야. 끝. 그러면 2를 갖고 있으면 되잖아. 2를 갖고 있으면 가장 작은 원소가 2일 거 아니야. 그러면 굳이 집합을 나열한 다음에 2가 어딨냐 할 필요 없이 2를 갖고 있는 집합은 2가 가장 작은 원소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2를 갖고 있는 집합을 세면 이 2가 나오는 횟수가 구해지잖아. 됐어?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는 자 원소가 몇 개 이상이에요? 3개 이상이잖아. 그치? 그래서 원소가 한 개로 이루어진 이 하나로 이루어진 집합. 그 다음에 원소가 2개로 이루어진 집합. 그럼 원소가 2개로 이루어진 집합은 뭐예요? 네, 이 하나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하나를 그러니까 원소가 3개라고 했으니까 이 계산에는 원소가 1개짜리 2개짜리 집합이 다 들어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뭘 빼주면 되는 거냐면 네, OC1 이것이 2를 갖고 있는 집합의 개수예요. 어떤 놈들 중에서 3개 이상의 원소를 갖는 놈들 중에서. 자, 그 다음 바로 다음 과정 이어서 갑니다. 두 번째. 선생님 그러면 가장 작은 원소가 이제 얼마라면? 4라면.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 이런 표시 쓸게요. X라고 쓰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가장 작은 원소가 4라면 어차피 2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4를 갖고 있는 집합을 세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 선생님 그러면 4를 갖고 있는 집합인데요. 근데 2는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이제 조건들이 하나하나 추가됩니다. 어때? 왜인지 알겠죠? 우리는 지금 뭐야? 어떤 집합이 있는데 가장 작은 원소가 누구래? 그럼 얘가 가장 작은 원소로 존재하는 집합이 몇 개냐를 셀 건데 4가 가장 작은 원소라고 해서 4를 갖고 있는 집합만 세면 안 된다고. 4는 갖고 있지만
2가 없는 집합을 세는 거야. 그래서 그럼 너는 뭐냐? 2에 6-2제곱이죠. 조건 2개 추가돼 있잖아.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곳에는 4 혼자만 이루어진 집합이 있을 것이고 그걸 빼주는 거야. 그 다음 또 무엇이 있냐? 4 혼자만 있는 놈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얼마? 여기서는 4시 1이에요. 왜냐하면 4는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빼고 있는 얘네들의 모양은 뭐냐면 다시 한번 빼고 있는 요 놈들의 이 모양은 무엇이냐?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이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경우와 2개인 경우를 빼는데 여기서의 차이는 얘는 2가 있는 상태에서 한 자리를 채우면 되는 거라서 이 뺀 나머지에게 선택권이 있는데 요 놈은 무엇이냐? 2는 들어있지 않아야 되고 2의 제곱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럼 남은 하나 지금 이거는 원소가 2개짜리란 말이야. 그럼 원소 2개짜리는 얘는 들어있고 얘는 안 들어있는 상태에서 남은 네 놈들 중에서 한 개를 가져오면 되는 상황이거든. 그렇게 그러면 이게 원소 2개짜리 집합 원소 하나짜리 집합을 뺀다. 이게 4를 최소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 이렇게 이어가는 거야. 아셨죠? 자, 또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그럼 이번에 8을 최소 원소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 8을 최소 원소로 가려면 4하고 2는 이제 있으면 안 되겠지. 뭔가 맥락이 딱 느껴지죠? 어떤 흐름인지. 그럼 너는 2의 6-3제곱 조건 3개. 그리고 뺄 거야. 뭘 뺄 거냐? 이거는 안 갖고 있어야 되고 너 갖고 있대. 그러면 너 혼자로 이루어진 집합하고 그다음 원소 2개짜리. 그럼 이 남은 세 놈들 중에 한 놈을 갖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자, 그다음 네 번째 16을 최소 원소로 갖는다 라고 한다면 8하고 4하고 2는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또 요 놈의 계산은 또 무엇이냐? 2에 대해서 6-4제곱. 여기서 16 혼자로 이루어진 놈과 그 다음 무엇입니까? 선생님 이 얘도 안 갖고 있고 이걸 갖고 있는 거네요. 그럼 남은 두 놈들 중에 한 놈을 가져오면 되겠네요. 자, 이제 선생님이 다섯 번째는 안 쓸 건데 왜냐? 얘를 최소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은 앞에 거는 안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럼 2의 5제곱을 최소 원소로 갖는 집합의 원소의 최대 개수는 2개밖에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집합은 뭔데? 원소가 3개짜리잖아. 그러므로 5까지 쓸 필요가 없어요. 어때?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잘 봐.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각 집합의 가장 작은 원소를 모두 더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뭘 하느냐? 이 계산이 끝이 아니야. 여기다 곱하기 2. 여기는 곱하기 2의 제곱. 여기는 곱하기 2의 세제곱. 여기는 곱하기 2의 4제곱. 요 놈들을 실제로 다 해줘야 돼.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이거 그냥 일일이 손으로 계산하면 일일이 그냥 뭐 해가지고 2의 6제곱에서 32에서 이거 빼고 그다음에 곱하기 2. 얘에서 얘 빼고 곱하기 4. 얘에서 얘 빼고 곱하기 8. 얘에서 얘 빼고 곱하기 16. 물론 그런 계산해도 됩니다. 알겠지? 그냥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뭔가 식을 정리하거나 그런 것보다 선생님 저는 그냥 요 계산이 더 편한데요 라고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 선생님이 거기까지는 뭐 크게 간섭하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지? 단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 있어. 자, 그냥 조금 세련된 느낌으로 간다면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조금 뭐 되게 많이 세련된 건 아니고 그냥 되게 조금 그냥 굳이 이렇게 안 해도 괜찮은데 조금 잘 봐. 어차피 계산은 여기다 곱하기 2를 할 거고 어차피 계산은 여기다 곱하기 2의 제곱을 할 거고 어차피 계산은 여기다가 곱하기 2의 세제곱을 할 거고요. 8이니까. 왜냐면 우리는 이 하얀색 얘네들은 집합의 개수만 찾은 거거든. 각각의 최소 원소로 가는 집합의 개수. 근데 가장 작은 원소들의 합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2가 이런 횟수만큼 나왔다는 거고 4가 이만큼 있다는 거고 8이 여기 16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냐면 2의 4제곱이다.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 2 곱하면 2의 6제곱. 여기는 곱하면 2의 6제곱. 여기도 2의 6제곱, 여기도 2의 6제곱. 이렇게 딱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이 네 놈들을 다 더하게 되면 2의 6제곱이 4번 나온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빼는 거는 그냥 뭐 요거까지 뭐 규칙을 따질 필요는 없고요. 여기 얼마야? 6이잖아.
그러면 6이 12. 이건 얼마야? 4하고 있으니까 5잖아. 5, 4, 20. 그 다음에 이건 얼마야? 4. 4, 8에 32. 왜냐면 4에다가 여기 8 곱하는 거니까. 여기는 3에다가 16 곱해주는 거죠. 48이다. 그냥 굳이 쓰자면 요 계산이 조금 편하다. 근데 이거 괜히 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가 딱 들려서 이제 좀 약간 좀 순간 그러네요. 64 곱하기 4예요. 46. 그다음에 256 일단 될 거고 여기다 256에서 얘는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이게 낫겠네요. 요놈 계산하게 되면 80이 될 거고 그다음에 100에 112 빼주는 거다. 그럼 여기는 얼마 되면 144 이렇게 해서 그냥 계산은 된다. 조금 그래서 문제 좀 성질 자체가 좀 이항정리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집합의 성질이 더 강한.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이거 쓰는 거 있잖아. 이거 얘네들 원래는 이제 컨비네이션 기호를 그냥 굳이 이거 5라고만 써도 되는데 굳이 썼어. 여기에 이제 수록된 문제라서. 그래서 좀 집합의 성질이 조금 더 강했던 문제였다. 하지만 보고서 무슨 얘기인지 몰랐던 친구들은 들었을 테니까 요런 얘기구나. 요런 규칙들을 가지고서 이 지수에서 뭔가 조건들이 하나씩 추가되면서 지수에 일정한 규칙이 존재하는구나. 딱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